요거를 왜냐면 요거 좀 듣고 완벽하게 이해가 이제 됐어. 이 한번 들어봅시다. 요 3월 중순에 했던 이 말이 지금 방금 전에 김한 기자가 했던 말 바로 이어서 들어보면 확실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김진태 얘기하던가? 밤 12시에 또 엎었어 내가. 대통령이 뭐 3번 말을 바꿨는데 내가 아니 대통령 말을 거역하는 거대한 세력이 있나. 정권 초기인데 밤 12시에 어제 덮어갖고 오늘 아침에 아직 박살냈지. 정진석이가 김진태한테 전화하고 일발하고 조계종 사과를 끝냈지. 막 어제 아침에 막 애가 막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울고 막 있었어. 아침에 애가 막 울고 전화했다. 저거는 그 애라는 거는 김진태를 말하는 거겠죠. 상황 자체가 그렇게 된 그 거예요. 당시에 이준석 쪽의 주장은 네. 여론조사를 해보면 김진태가 이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김진태가 이기기 때문에 김진태가 이기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기는 공천을 하기 위해서 자기는 그렇게 움직인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실제로 해결 방식이 어땠냐면 이전에 뉴스토마토 보도는 김진태 지사는 결국은 명태균 씨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를 접촉해갖고 이거를 푸는 거다. 보도는 이렇게 됐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저 얘기는 뭐냐면 이제 문제가 이제 5.18 발언이었는데 이준석 쪽의 얘기는 5.18 발언이 문제가 돼서 이상한 설명이죠. 5.18 발언이 문제가 돼서 선거에 나가지 못한다는 것은 이게 우리가 탄핵의 강도 넘기로 했는데 그 5.18 발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선거에 출마를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 얘기하면 그게 이제 모순인 것이다. 탄핵의 강을 넘었기 때문에 5.18 발언 같은 게 지금 과거의 발언이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 납득 안 되는 논리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린 거냐면 지금 음성을 들으셨듯이 정진석 그 당시에는 이 지방선거의 공천관리위원장,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천관리위원장인 정진석 위원장을 통해서 결국은 사과 발언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사과 발언을 하고 해소하자. 결국은 대통령의 입김으로 해소가 됐다라는 게 이 설명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대통령이 이러한 정무적인 판단이나 정치적 판단을 혼자 그냥 명태균 씨한테 듣고 명태균이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은 그렇게 하자. 이렇게 판단한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 같이 판단한 사람이 있는 거냐? 김건희 여사 같이 판단을 해준 것이냐? 앞에 뉴스토마토 보도까지 묶어서 보면은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그 당시에 이제 지난번에 공항에 와갖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선거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한테 확인할 일이 있으면 가서 확인도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쭉 묶어보면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조치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듣고 했더라도 김건희 여사하고 중간에 논의를 하고 이랬을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거죠. 예. 지금 최상병 사건을 상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이나 특검이 없었어도 많은 국민들이 김건희 씨나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이 확실히 있었을 것 같다라는 시계열이 나왔잖아요. 정황 증거가 확실히 나왔죠. 근데 이제 명태균 게이트 같은 경우는 딱 한 번 내가 그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말이 맞네. 요거 빼고는 나온 게 없단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USB인지 휴대폰인지를 어디에 뒀는지 진짜로 버렸는지 여기에 관해서 굉장히 좀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검찰은 어저께부로 휴대폰이 어딘가 있는 걸로 판단을 내린 거예요. 어딘가에 두 번째 있다. 휴대폰.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무스카리님이라고 계속 지금 댓글을 달고 계시는데 그분도 이제 A 씨한테 맡겨놨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시고 무스카리님의 주장 중에 이게 사실이면은 완전히 이제 반전이 될 수가 있는 게 송영길 전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송영길 전 의원도 이제 변호사잖아요. 네. 송영길 전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이 사건을 좀 맡아달라라고 전화를 했다라고 이제 이분은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그런 얘기 하면 큰일 나요. 장성철 소장이 그런 얘기 했다가 하루 만에 고소당하고 반나절 만에 고소당했습니다. 그래요. 네. 하여간 지금 현재는 명태균 씨의 변호인이 없는 상황이죠. 아니요, 있습니다. 창원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변호사가 활동했던 한 하고 분이 있고 김소연 씨랑 같이 있었던 변호사. 그때 이름 같이 올렸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소연 씨는 빠진 거고 네. 창원 지방 변호사가 있고 뭐 거기 가면 지금 거의 기자실처럼 운영된다고 하더라고요. 사무실이 기자들이 엄청 이제 많이 들락날락 하는 것 같고 네. 지금 뭐
명태균 씨의 자료가 있죠. 왜냐하면 명태균 씨의 자료가 있다라는 거가 드러난 게 이번 주에 JTBC랑 MBC 보도잖아요. 네. 예를 들면 JTBC랑 MBC 보도 보면 어떤 겁니까? 최근의 일이잖아요. 최근의 일의 녹음을 누군가 갖고 있는데 그 명태균 씨는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인데 그 녹음이 나오잖아요, 세상에. 그런 거로 놓고 보면 명태균 씨의 녹음을 누군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명태균 씨의 오케이 사인이 있어야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고 있다 이런 거고 검찰이 다각도로 확인을 해봤을 텐데 아 그 휴대전화 있다라고 언론에 그 풀을 해주는 건 확신하는 거죠. 휴대전화가 있다는 건. 그러니까 그리고 소재를 어느 정도 추정을 하니까 추정을 얘기를 하는 하는 거죠. 거죠. 소재를 추정을 한다. 네. 그렇죠. 그러면 그때 강혜경 씨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꼼꼼하게 다시 정리하고 그걸 민주당 의원들에게 풀을 했을 때도 상당한 기간이 걸렸단 말이죠. 네. 거기에서 이제 의미 있는 뭔가를 찾아내려면 만약에 명태균 씨나 그 측근들 또는 변호인들이 뭔가를 가지고 있다면 그거를 푸는 작업을 누가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명태균 씨가 기억에 의존해서 야 이거는 지금 이 시점에 풀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 아니 뭐 포인트는 자기가 짚고 명태균 있겠죠. 씨는 뭐가 제일 중요한 건지는 이미 자기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한꺼번에 뭐 강혜경 씨처럼 그냥 휴대폰에서 자동 녹음되는 걸로 그냥 쭉 그냥 있다가 나중에 가서 그게 데이터가 엄청나게 커져서 그렇죠. 하나하나 자기도 다 찾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우리 아시다시피 그 버리라고 했던 하드디스크 명태균 씨가 썼다고 하는 거기에 예. USB가 연결이 됐고 대통령과의 녹음이 됐다고 하는 폴더를 별도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USB 쪽으로 뺐을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지금 기자들이 가가지고 녹취록 받는 거 저도 모 기자한테 들은 얘기를 보면 부인한테 넘겨줬을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녹음 파일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받고 있다고 하면 명태균이 들어갈 때 소통이 어려울 거라는 거 알고 일단의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갔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까버려라. 그렇게 판단을 했을 정도면 자기가 추렸겠지. 추린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윤 대통령하고 녹음 파일이 있다고 자기가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그거나 몇 가지 여사거나 중요한 걸 따로 추려서 뒀겠지요. 일단 최소한 지금까지 확인이 되는 거 명태균 씨가 얘기한 2개의 녹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이 전화해서 그치. 여사한테 전화하지 마, 장모한테 전화하지 마라고 화를 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전화 와서 내가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얘기를 하면서 한 1시간 정도 하소연을 했다. 근데 이제 그게 뭐 취재 과정에서 일부 보도한 매체들도 있지만 뭐 윤핵관들에 대한 품평,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 뭐 이런 얘기를 다 했다는 거예요. 한 시간 통화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 남자 어른들끼리. 그렇지. 네. 그러니까 별별 얘기 다 했겠죠. 그러니까 그거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일단 이거 하나 까도 못 견딜 텐데? 라고 생각을 했겠죠. 왜냐면 그러니까 지금 나온 녹취로 보여준 거는 그 파일이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윤핵관들이 뭔가 틀어라라고 와서 딜을 한 거를 보여준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딜한 내용을 보면은 2개의 녹취가 있는 건데 하나는 넌 전화하지 마라고 한 녹취인 거고 하나는 미안해라고 하는 녹취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2개가 있다라는 걸 일단 확인시켜 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러한 뉴스를 보는 윤석열 대통령은 아 내가 떠드는 것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그 생각을 하도록 만듦으로써 명태균 씨가 기대하는 건 뭐겠어요? 나는 구속이 됐지만 그 다음 스테이지 명태균 씨 사고방식은 그런 거니까 그 다음 스테이지에서의 어떤 딜이나 뭐 이런 걸 또 기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명태균 씨가 들어가기 전에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지침을 줬다라면은 마치 그 이준석 의원이 좋아하는 표현 있잖아요. 비단 주머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비단 주머니를 줄 때 한국지나 이런 데 보면 하나 주지 않거든요. 경우에 따라 3개씩 주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요걸 까보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요걸 까보고 이렇게 주거든요. 3개를 주거든요. 단계별로 1단계 구속됐을 때는 이 파일을 공개하시고 2단계 구속된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는 요것을 공개해 주시고 3번째 결국 이러저러한 혐의로 기소되거나 이러저러한 혐의로 수사가 갔을 때는 마지막에는 이것을 공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아마 마지막 단계가 있을 텐데 그 마지막 단계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뭐 육성 직접 나오는 거나 그런 게 아마 위치해 있을 테고 그게 마지막 단계에 있다라는 거를 지렛대로 써가지고 레버리지로 써가지고 뭔가의 수사의 방향을 틀거나 이런 거를 뭔가 내가 컨트롤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 2가지만 보태면 이거죠. 첫 번째로 물어야 되는 건 윤한홍 의원이 그 파일을 어떻게 알았느냐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윤한홍 의원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면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윤한홍 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통화를 했거나 그래서 두 번째 건 몰라. 두 번째 건 모르는데 첫 번째 건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통화를 했거나 근데 신용환 교수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캠프 그 강남 비밀 사무실 캠프에 원탁 의자에서 회의를 많이 했었는데 원탁 테이블에서 그때 통화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면 그래? 신사동에서. 네, 바로 전화할게. 이런 통화를 많이 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 있는데 이른바 윤핵관과 캠프에 중요한 사람들이 있을 때 통화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야, 그 두 번째 파일 때문에 첫 번째 파일을 틀어달라고 한 거거든요. 두 번째 파일 까지면 큰일 나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독자 플레이가 아니겠죠. 당연히 윤한홍 의원의. 그러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그 명태균 씨나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회유나 딜을 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요게 있고 김민하 평론가가 얘기한 거에서 저는 보면 그런 단계에서 첫 번째 고비가 저는 구속적 부심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명 씨도 갈 때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구속을 피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구속적 부심은 논리가 있어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논리가 있고 구속적 부심에서 그 기간 동안 지금 이제 딜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해결이 될 거라고 일정 정도 지금 기대하고 있을 텐데 만약에 구속적 부심에서 못 나오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어떻게 되더라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과정이 되면 그 기간에 아마 명태균 씨가 뭐를 도모하려고 할 것 같고 저는 그 판단은 누군가에게 위임돼 있다고 봅니다. 명태균 씨가 그런 상황들을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 정치적으로 그걸 어떻게 끌고 나갈 거냐를 명태균 씨가 그 안에서 뭐 세세하게 판단하고 지시할 수가 없잖아요. 매일 나가야 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판단이 누구에게 위임돼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위임돼 있지 않으면은 명태균 씨는 바깥하고 소통할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요. 명태균 입장에서는 변호인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야. 자기가 그걸 잘 할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인이 누군가가 조력을 해주라고 얘기를 했든 어쨌든 간에 변호인은 끊임없이 외부하고 소통할 거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매뉴얼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내가 이런 상황이 되면 이거 깔아. 이렇게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명태균 씨는 바깥하고 얘기하는 순간 검찰이 바로 쳐버리거든. 그러니까 압수수색 당할까 봐라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어려워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